밀도차를 이용한 분리, 고체 혼합물의 분리, 액체 혼합물의 분리, 이거 두 가지를 할 건데, 앞에서 우리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애는 둘 다 액체고 둘이 잘 섞이고 대신에 끓는 점이 달라야지 하는 거였잖아. 이거는 이제 밀도차를 이용하는 거니까 밀도는 당연히 다를 거 아니야.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은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며 두 물질을 녹이지 않는 액체에다가 분리를 해야 되는 거야. 두 개 A랑 B라는 여기 밑에 물체가 있잖아요. 밀도가 작은 A라는 애가 있고 밀도가 큰 B라는 애가 있으면 그 두 밀도 중간이 되는 액체가 있어. 그러면은 그 액체에 대해서 밀도가 작은 애는 위로 떠오를 거고, 그 다음에 그 밀도보다 액체 밀도보다 크게 되면 아래에 가라앉을 거 아니야. 그렇게 해서 분류가 되는 건데, 만약에 이 액체가 두 물질을 녹이면 어떻게 돼? 녹이면 분류를 못 하잖아. 그러니까 녹이지 않아야 되는 거야. 즉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그 액체가 갖는 조건이 두 가지인 거지. 하나는 두 물질의 중간 정도 물질을 가져야 된다. 밀도를 가져야 된다. 그 다음은 얘네 둘을 녹이면 안 된다. 그래서 밀도를 비교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된다.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여기 1번에 보면은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 혼합물을 내가 분류하고 싶은데 에탄올을 이제 이렇게 했대. 그리고 나서 지금 1번 플라스틱 A, B, C 세 개가 보이면 여기 초록색도 있고 뭐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렇잖아. 세 종류가 있는 상태였어. 근데 거기에 에탄올을 넣었더니 A만 떴대. 그 얘기는 A가 밀도가 가장 작다라는 거 알 수가 있지. 그리고 에탄올하고 그 나머지 둘은 밀도가 더 작은 거지. 근데 여기에다가 물을 넣었더니 B가 떴대. 그 얘기는 에탄올에 물을 넣으면 액체의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가 또 작은 플라스틱부터 떠오르는 거야. 따라서 맨 처음에 뜬 A, 물을 부어서 그 다음에 뛴 애가 B, 마지막으로 끝까지 안 뜬 애가 C니까 C가 밀도가 제일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. 그래서 플라스틱 밀도를 비교하면 뭐 다음과 같은 관계가 되는 거고요. 자, 그럼 분리하는 기준이 뭐냐면 쭉정이랑 좋은벽시, 오래된 달걀, 신선한 달걀, 스티로폼, 모래. 얘는 다 공통점이 뭐야? 다 고체지.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소금물, 물을 넣는데 얘는 다 뭐냐면 얘네 둘의 중간 밀도를 가지면서 둘을 녹이지 않지. 근데 이제 잘 보면은 뜬 애들은 별로인 애들이야. 쭉정이랑 좋은 벽시 있으면 우리 꽉 차면은 가라앉거든. 속이 꽉 찬 벽시는. 근데 쭉정이 그 안에가 비어 있으면 가벼우니까 위에 떠 있는 거야. 그래서 요런 밀도 순서라는 거 알 수가 있고, 신선한 달걀을 고를 때도 오래되면은 수분이나 뭐 이런 게 좀 날아가서 그런지 위로 떠 있고, 신선한 달걀은 오히려 가라앉아 있다는 거지. 그걸 통해서 아래 있는 게 좀 더 신선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. 스티로폼하고 우리가 모래를 생각해도 모래가 더 좋은 거잖아, 스티로폼보다는. 그치? 그래서 보면 떠 있는 애들이 다 좀 안 좋은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어. 밀도가 작고 알찬 애들은 오히려 밑으로 가라앉는다. 그리고 소금물의 밀도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커지지.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금물은 혼합물이잖아. 혼합물은 농도를 조절할 수 있어.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그 특성도 변하게 되고, 벽시를 고를 때 쭉정이가 뜨지 않으면 소금을 좀 더 녹여가지고 농도를 진하게 만들고, 반대로 너무 진하면 다 떠오를 거 아니야. 그럼 물을 더 부어가지고 좀 더 싱겁게 만들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고요. 자, 이번엔 액체 혼합물 분리인데 아까 앞에서 우리가 액체 혼합물 분류를 했어. 근데 그때는 어땠냐면 둘 다 액체고 잘 섞여. 대신에 끓는 점이 다른 거였는데 얘는 서로 섞이지 않는 거야. 가장 대표적인 예로 물이랑 식용유가 있지. 같이 있으면 어때? 안 섞이잖아. 얘는 끓일 필요가 없어. 어떻게 하냐면 분별 깔때기를 통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. 얘네들이 섞이지 않으니까 밀도가 작은 애가 위에 떠 있을 거고 밀도가 큰 애가 아래에 있을 거 아니야. 그래서 요렇게 지금 그림처럼 되어 있는 거야. 근데 우리가 마개를 보통 어디다 달게 되냐면 요 밑에가 이제 분별 깔때기니까 밑에 있거든. 밑에다가 마개를 열어가지고 꼭지를 돌려서 아래층에 밀도가 큰 물질을 쪼로로로 하는 거야. 그럼 위에 있는 애는 가벼우니까 안 나오겠지? 아래에 있는 무거운 애만 밑으로 쪼로로 나오겠지. 그러다가 이게 이제 노란색이 나오기 전에 딱 잠궈야지. 근데 분류가 이제 조금 이제 그 경계면에 있는 게 좀 안 될 수도 있잖아.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번 반복을 해줘야 되는 거야. 그럴수록
더 많이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지. 근데 만약에 내가 액체 혼합물이 양이 너무 적을 때는 이 분별 깔때기 했을 때 너무 하기에는 너무 적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스포이드로 밀도가 작은 애를 위에서 뽑아내는 방법도 있다. 그 얘기를 옆에서 하는 거고. 자, 액체 혼합물의 분리의 예를 보면은 여기에 그 식용유하고 물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. 밀도가 물이 더 커. 그러니까 밑에 물이 가라앉고 식용유가 위에 떠 있지. 너네가 고깃국 같은 거 먹어도 위에 기름 성분이 위에 떠 있잖아. 그죠? 간장이랑 참기름도 보면은 간장이 가라앉아 있고 위에 참기름이 동동 떠 있잖아. 막 뭐 찍어 먹고 전 찍어 먹고 할 때 우리 간장 참기름 쓰니까. 그래서 보면은 뭐 물하고 에테르가 있으면 얘도 물이 이게 보면은 물 성분으로 돼 있는 애들이 밀도가 커. 그래서 걔네가 가라앉고 나머지 식용유 뭐 참기름 그다음에 에테르는 그 위로 떠 있는 애야. 근데 물이 지는 애가 하나 있어. 물이 지는 애. 그게 뭐냐면 사염화탄소야. 사염화탄소가 그 밀도가 더 커가지고 사염화탄소가 밑에 있고 위에 물이 떠올라. 사실 에테르하고 사염화탄소는 내가 뭔지 잘 모르겠어. 근데 어쨌든 물 성분으로 있는 애는 다 밀도가 큰데 이 물을 이기는 건 누구밖에 없다? 사염화탄소밖에 없다. 그래서 사염화탄소만 밀도가 커가지고 밑으로 가라앉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밀도차를 이용한 구분하는 예는 우리가 아까 전에 뭐 쭉정이랑 뭐 이런 얘기도 막 했었잖아요. 근데 사금을 채취해요. 사금이 섞인 모래를 그릇에 담아서 물속에서 막 흔들면 모래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씻겨 나가고 금은 이제 무겁잖아. 무겁게 땅땅 안에 꽉 차 있잖아. 그래서 밀도가 커가지고 그 안에 남는다. 그 다음에 바다에서 유출된 기름을 제거할 때도 기름이 위에 떠오르잖아. 그래서 위에 있는 애에다가 오일 펜스를 해가지고 흡착포를 이용해서 위에 있는 기름을 딱 제거할 수가 있는 거고, 혈액을 분류할 때도 우리가 이번에 이제 순환 들어가잖아요. 혈액을 원심 분리기에다 넣고 막 회전을 시키면은 혈구는 무겁고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앉고 혈장은 위로 분류가 돼요. 코코팜 같은 거 먹으면 밑에 그 알게인 같은 게 가라앉고 그다음 위에 물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랑 마찬가지지.